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힘들었던 하루를 넘어서 조금은 공포스러웠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약 1.6%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 10월 말에 MSCI 리밸런싱 이후로 딱히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비교적 힘들었던 하루가 됐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1.6%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약 2.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하락폭을 보게 된다면 비교적 큰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코스피 대형주,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갔던 반면에 반도체 IT 소부장 기업들, 한미반도체, 네페스, 동진세미캠 그리고 여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와 IT 쪽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3.6%의 하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약 13%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하고 하락률을 보신다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8,500억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과거를 살펴보시면 지난 11월 30일 MSCI 리밸런싱 그 당일을 제외하고 가장 큰 순매도 물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외국인의 순매도세 여진이 내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같이 엮어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보다는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오늘 2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를 보였던 만큼 역시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에서도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동반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보시면 오늘 현대차의 하락폭이 조금 컸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도세가 나왔어요. 근 한 달 동안 매매 패턴을 보시면 가장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일도 한번 이런 순매도 물량이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삼성 SDI, 카페24, 셀트리온 제약,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흔히 곧버스라고 하죠. 외국인이 인버스 쪽에 많이 베팅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LG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4분기 가전과 전장 시장에 대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하고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SK,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LG전자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쪽에 베팅을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오늘 현대차가 비교적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대차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현대차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도 코나 자동차죠. 4만 대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리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BMW 등 47개 차종에
약 8만여 대의 결함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제적으로 리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콜되는 자동차 중에서 약 60% 이상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약세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런 리콜 이슈, 화재 이슈,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재라든지 리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내년에 업황이 기대가 되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이슈들은 단순히 성장통으로 넘겨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몇몇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로서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의 상승,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량 매도한 뒤에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연말 배당락, 그 이후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2차전지 기업처럼 내년에 성장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배당을 받고 또 기업과 함께 오랜 기간 성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에 혹시나 흔들리는 구간이 생긴다면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짧게 2주, 한 달, 3개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면 조금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구간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가 투자한 목적, 투자한 취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약 4천만 개 이상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백신 관련주죠,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SK 지주사죠. 오늘 약 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상승 흐름에 접해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한국초저원이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하는 역할이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과학, 이 종목도 거의 상한가를 가기 직전인데 이 종목도 백신 수송과 관련된 콜드체인 관련주예요. 이어서 태경케미칼, 이 종목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공급 1위 기업인데 화이자에서 백신 수송을 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번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신바이오부터 여러 종목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런 종목을 주목해보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들어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아마도 매매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백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3월 초에만 하더라도 코로나와 관련된 가장 톱 이슈가 진단키트였습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자, 그런데 진단키트 다음은 CMO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K케미칼. 자, 이 CMO 기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신 관련주가 상당히 이목을 집중받고 있죠. 특히 백신 관련주 중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고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백신 다음은 이제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에 강한 시세가 나왔고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외에도 충분히 치료제와 관련해서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물론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동안 진단키트, 이어서 CMO 기업들, 그리고 백신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덜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이어서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본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철강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대표적인 철강주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두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철강주를 떠올릴 때 굉장히 올드한 이미지가 있고 조금은 한물간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철강주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포스코고요. 제가 차트를 최대한 압축시켰거든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지난 8월달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포스코하고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종목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경기가 좋아지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최우선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철강주가 경기에 민감하냐? 이 철강이라는 것은 수많은 곳에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간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산업, 현대차와 기아차,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자동차 수출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어서 조선업,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선업계도 글로벌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2021년에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호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업이 살아나고 조선업종이 살아나고 건설업계가 살아나게 된다면 당연히 철강주, 포스코와 현대제철 실적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2021년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3조 5,700억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리고 현대제철과 달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외 2차전지 사업에도 이미 뛰어들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와 연관성 있는 기업,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양극재보다는 리튬, 니켈, 흑연 등과 같은 핵심 원료 조달과 가공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를 바라볼 때 경기 민감주, 철강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최근의 사업의 방향성을 본다면 꼭 철강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좀 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철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확인해 본다면 이 철강 사업 비중이 90%에서 35%까지 크게 내려왔거든요. 즉 이렇게 내려온 만큼 다른 사업 부분이 포스코의 많은 매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민감주 포스코와 현대제철, 내년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원료 사업과 가공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속도가 사실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나오는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매수를 안 해도 되니까 여유를 갖고 투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